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님은 안 계시고 안 변호사입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임금제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병원에 고용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페이닥터 그분들이 조금 많이 체결하는 네트제 이 두 가지의 임금 지급 방식이 또 어떻게 구별되고 어떤 항목에서 다른지,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또 분쟁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포괄임금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포괄임금제 개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실무에서는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정액급제라고 해서 기본급 자체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기본급, 각종 수당 이런 거 다 합쳐서 월 또는 연 얼마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액 수당제라고 해서 기본급은 얼마라고 딱 정해놔요. 200이든 300이든. 그런 다음에 각종의 수당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수당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트제나 네트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네트제라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아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페이닥터 분들은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봉이다, 급여다 그러면 보통 사용자 개념으로 많이 이해들 하시거든요. 연봉이다 이런 거 협상할 때 연봉 얼마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연봉은 다 세전 금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에서 전체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거꾸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거저거 다 제하고 내 급여 통장에 얼마가 지급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고 세전,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소득세 이런 것들 다 재세공과금 빼고 실제 나에게 지급되는 금액, 그것만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 나한테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할 때 그 금액 정하는 방식을 네트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연봉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앞부분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트제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뒷부분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트 계약을 했다고 하면 바로 포괄임금 계약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보통 네트제의 연봉 협상을 할 때는 거기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얼마, 그리고 그걸 네트제로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트제라고 하는 것은 세후 나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주 5일을 근무한다. 그래서 네트제에서 월 얼마 라고 만약에 네트제만 약정을 했다면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하나도 협의된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네트제로 급여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각종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제공됐을 때 부담해야 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네트 계약을 했다고 해서 휴일 근로 수당이나 이런 각종 수당이 발생했을 때 이걸 지급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네트제와 포괄임금제를 합쳐서 한꺼번에 연봉 협상을 하지 않는 한 단편적으로 네트제로만 임금 지급 방식을 정하고 각종 수당에 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재직하는 동안에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 그 다음에 휴일 근로 같은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트 계약에 따라서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유효할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퇴직할 당시에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재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네트제의 임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면서 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서 같이 넣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금의 개념하고도 맞지 않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흔히 근태법이라고 하는데 근태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그렇게 지급해 오다가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그럼 퇴직금을 또 지급해야 되냐? 예,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 당연히 그 전에 지급했던 것은 이제 부당이득으로 회수가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은 지급돼야 된다. 물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개설해 놓은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따박따박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중간정산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제랑 구분되는 크로스제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개념일까요? 크로스제, 그러니까 뭐 영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통상적인 연봉제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로스제냐 뭐 네트페이제냐 이렇게 약간 뭐 구별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크로스라는 게 총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총량을 쭉 정해놓고 그물을 쭉 걸러서 망 같은 걸 걸러서 밑에 떨어지는 그런 실질 양을 다시 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산정할 때를 의미하는 크로스제다. 뭐 그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봉제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뭐 4대 보험이니 각종 제도 공과금이니 이런 걸 다 걸러서 실제 내 급여 통장에 딱딱딱 꽂히는 네트페이제라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트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트제 방식에서 다시 통상적인 크로스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트제 지급 방식이냐 뭐 크로스제 지급 방식이냐, 그 지급 방식에 있어서 뭔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그것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근로를 제공했을 때 나의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것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내 급여가 월 급여가 그냥 고액이니까 그냥 서명하고 난 월급 받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서 체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꼼꼼하게 꼭 확인해 두셔야 재직 시에 봉사활동 같은 그런 근로 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